눈의 가로폭을 확장시키는 방법인 트임 수술에 대해서 안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트임 수술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기도 하거든요. 최고로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준 성형외과 강영주 원장입니다. PD님, 한국인들이 왜 눈 수술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쌍꺼풀이 없으니까? 쌍꺼풀이 없는 분이 많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한 이유는 눈 자체가 작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눈이 커야 보통 이제 시원하고 예뻐 보일 텐데 눈이 좀 작고 이제 밋밋하다 보니까 그 눈을 크고 좀 또렷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아, 맞네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쌍꺼풀 수술 위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눈을 크게 만드는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못 하시는 수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앞트임, 뒤트임이라고 얘기하는 트임 수술인데요. 오늘은 눈의 가로 길이를 넓히는 수술인 트임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임 수술은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트임, 두 번째는 윗트임, 세 번째는 뒤트임, 네 번째는 밑트임,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트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몽고주름이 눈의 앞머리를 가리고 있거나 미간 사이의 공간이 너무 넓으신 경우에 눈의 가로폭을 넓히고 눈을 좀 시원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고요. 윗트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앞트임을 하면 이 방향으로 열어주는데요. 윗트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막혀있는 경우에 윗트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몽고주름이 있는 부위를 절개하면서 피부를 재배치해서 봉합을 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과 앞트임을 같이 하신 분인데요. 눈이 작지는 않지만 눈의 가로 길이가 조금 짧은 느낌이 들고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조금 넓은 편이시고 몽고주름이 심하진 않은데 눈동자의 위치를 봤을 때 흰자위 부분이 앞쪽이 조금 많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있으셨고요. 눈이 조금 더 크고 시원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비절개 눈매 교정과 함께 앞트임을 같이 진행을 해서 세로폭도 조금 길어지고 눈동자도 노출이 좀 더 돼서 눈이 좀 또렷해지고 앞트임을 같이 진행을 해서 눈동자의 위치와 이제 흰자위 양쪽 밸런스를 좀 맞추고 눈과 눈 사이 넓어 보였었던 분들도 조금 커버를 하면서 좀 시원해 보이게 만들어드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환자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눈이 조금 가느다란 느낌이 있고요. 눈동자는 한 절반 정도 가려져 있고 앞쪽은 몽고주름이 쭉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좀 막혀있는 듯한 모양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분절개 눈매 교정과 앞트임 수술을 같이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고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이제 눈동자에 가려져 있었던 부분이 좀 노출이 되면서 눈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앞트임을 진행을 해서 앞쪽에 몽고주름이 가려져 있어서 답답하게 막혀 있었던 부분이 시원하게 열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쌍꺼풀이 보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눈 같으면서 좀 크고 또렷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부분절개 눈매 교정과 윗트임을 진행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눈꺼풀은 얇고 눈이 작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몽고주름이 있어서 눈의 앞쪽이 좀 막혀있는 느낌이 들고요. 피부 처짐이 있으셔가지고 눈동자 중간 부분이 좀 이제 직선으로 덮여있는 듯한 느낌이 드셨습니다. 수술한 달 후 사진을 보시면 눈매 교정을 해서 눈동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수술을 진행을 했고 윗트임을 통해서 여기가 뚝 떨어져 있는 느낌을 좀 자연스럽게 펴서 눈의 모양도 좀 둥글고 부드럽게 변하면서 또렷하고 시원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환자분은요, 재수술 환자분 케이스고 부분절개 눈매 교정과 앞쪽 위쪽 트임을 같이 진행을 했었던 분입니다. 쌍꺼풀 라인은 조금 부자연스럽게 두툼해 보이면서 눈동자는 좀 많이 덮여 있어서 졸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원하셨었던 분이고 눈의 앞쪽도 보면은 이제 위쪽과 앞쪽이 좀 덮여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양쪽의 몽고주름의 모양이 좀 다르고 그래서 부분절개 눈매 교정으로 이제 쌍꺼풀 라인을 좀 낮춰서 잡으면서 졸린 느낌을 개선하고 눈동자가 조금 더 크고 또렷하게 보이게 수술을 한 다음에 앞쪽과 위쪽 트임을 같이 진행을 해서 양쪽의 모양 밸런스를 좀 잘 맞춰드렸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뒤트임, 밑트임은 듀얼 트임이라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많이 하시게 되는 이유가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서 날카로운 인상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눈꼬리를 부드럽게 내려주기 위해서 많이 수술을 하시고요. 눈의 길이가 좀 짧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서 앞트임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제 뒤쪽, 밑쪽 트임을 같이 고려하게 되거든요. 이제 뒤트임, 밑트임 같은 경우는 옆쪽으로만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안구의 방향에 맞춰서 옆쪽, 뒤쪽으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눈꼬리가 내려가면서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트임 같은 경우는 눈동자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흰자위 부분이 더 노출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뒷트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주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이제 트임 수술을 진행하신 분입니다. 쌍꺼풀은 이제 있으셨던 분이고 앞쪽으로 가면서 라인이 좀 끊겨서 먹혀버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날카로운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느낌을 선하게 바꾸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앞트임을 해서 쌍꺼풀 라인이 좀 더 앞쪽으로 연장이 돼서 보이도록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눈꼬리가 좀 올라가 있어서 뒤트임과 밑트임을 통해서 눈꼬리를 내리면서 흰자위 뒤쪽 부분을 좀 이제 노출을 많이 시켜서 부드럽고 시원한 느낌을 만들어드린 케이스입니다. 다음 환자분은 뒤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이분을 보면은 이제 눈의 가로 길이가 약간 비대칭이 있으신 분입니다. 왼쪽 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장감이 있는데 오른쪽은 비교했을 때 눈꼬리도 좀 많이 올라가 있고 뒤쪽도 좀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눈 꼬리 쪽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뒤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앞트임과 밑트임, 뒤트임과 밑트임 네 가지 트임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트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트임과 밑트임 같은 경우는 누후가 이미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 트임을 더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모양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눈과 눈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트임을 조금이라도 했을 때 미간 거리가 더 가까워져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앞트임과 밑트임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뒤트임, 밑트임 같은 경우에는 안구랑 안검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트임을 권하지 않거든요. 안구와 안검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경우,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분들에게 트임을 더 진행을 했을 경우에 밀착력이 더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기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랑 이미 좀 아래쪽에 삼배간이신 분들은 이제 뒤트임이나 밑트임을 과하게 했을 경우에 삼배간이 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트임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의 가로폭을 확장시키는 방법인 트임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트임 수술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트임을 권하지 않는 경우인 분들은 당연히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진 보셨듯이 트임 수술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고로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최선이 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제발.